여러분, 주한 미국 대사가 공석입니다. 그래서 이 한미 관계에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 이상지군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언론 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한 달, 두 달이 공석이 아닌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주한 미국 대사 공석 기간이 벌써 11개월째입니다. 11개월째. 쉽게 말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도 주한 미국 대사는 지금 임명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주한 미국 대사는.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한미 관계에 균열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CNBC에서 보도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미국이 아직 아무도 주한 미국 대사라는 거죠. 지명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인들은 모욕을 당했다. 뭐 이렇게까지 기사를 쓸 정도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관계에 대한 균열의 문제를 행간이라고 해야 되나? 행간? 행간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사를 보면 말입니다. MBC, CNBC가 아니고 MBC 기사를 보면 말입니다. 왜 한국에는 미국 대사가 없나? 지금 한국에서 미국 대사 없나? 헤드라인으로 잡혀 있죠. 그러면서 이 내용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왜 한국에는 미국 대사가 없나를 왜 이유를 짚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그 미국 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려줄 수 있는 분 수미테리죠. 수미테리가 한국계 미국인이잖아요. 윌슨 세타 디렉터입니다. 한국 관리들은 미국 측에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다. 모든 대화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왜 미국 대사를 지금 안 보내주냐, 임명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미 의회 관계자의 이야기를 곁들였어요. MBC가. 미국이 아직 아무도 지명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인들은 모욕당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요. 실제로 누가 주한대사에 지명될 것이라는 소문조차 돌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소문조차. 11개월이 지났는데도 누가 지명될 것이라는 소문조차 없다는 소문조차. 이 말은요. 지금 한국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뜻인가요? 사실 지난 8월에는요. 지금 주중대사나 주일대사는 다 임명을 했거든요. 주일대사는 쉽게 말하면 시카고 시장 출신인 람 임마뉴엘을 지명을 했습니다. 역시 대단한 정치가죠. 그리고 주중대사는요.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부 차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결국은 주중대사, 주일대사는 다 임명을 했는데 주한대사는 임명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뭐 균열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한국 내에는 굉장히 크리티컬 이슈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아주 절체절명의 이슈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당장 종전선언에 대한 게 있습니다. 종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어떻게 하든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면서 솔직히 발부둥을 치잖아요. 국민들은 지금 다 죽어나가는데 본인의 목적만 달성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전선언에 대한 거. 이것도 좀 생각이 달라요. MBC에서 방송한 내용을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과 원칙
선에서 합의했다고 이번 주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미 국무부도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이 아니라 대화할 의향이 있다 밝혔다. 좀 틀리죠? 뉘앙스가. 그죠? 뉘앙스가 틀리잖아요. 한쪽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원칙적인 선에서 합의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뭐 이 정도만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종전선언에 동의한다 이 말은 없단 말입니다. MBC에서 그렇게 지금 보도를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야 이게 뭔가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도대체 이 엇박자가 뭐냐? 이게 최악의 엇박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두 번째 크리티컬 이슈라고 해야 되나요? 핵심 이슈는 대선이잖아요. 대선을 앞두고도 지금 대북 정책 자체가 중대 기로에 서 있고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서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모양새가 될 텐데 왜 주한 대사를 임명하지 않는지 이것은 진짜 MBC에도 의문점을 계속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문점. 사실 조 바이든 행정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잖아요. 대통령 선거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보다가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한미 동맹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많이 거론을 했고요. 또 주한미군 유지에 대한 필요성까지도 굉장히 공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행동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도대체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한미 동맹에 어떤 뭔가 껄끄러운 게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모든 문제가 해소될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소되기는커녕 11개월째 주한 주한 미국 대사가 지금 임명이 되지 않으니까 혹시 어떤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어떤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지금 MBC 기사는 꼬집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뭔가 틀어지고 있는 것 이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유진영과의 관계는요. 이게 관계를 잘 회복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발전하고 전 세계 무역대국 10위 안에 들었던 것. 이 자그마한 나라가 말입니다. 이 자그마한 나라가. 그렇게 됐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자유진영과 연대를 아주 끈끈히 해서 동맹 내지는 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혈맹의 관계죠. 6.25 때까지 왔으니까. 혈맹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대한민국의 국부가 쌓였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존심을 버려가면서 살았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자존심을 버려가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네 인생에서 말입니다. 대한민국과 자유진영, 미국이나 이런 자유진영과 유대감이 굉장히 끈끈히 하면서 우리가 피해받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피해받은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피해받은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외까지 안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요. 그 어느 때보다 자유진영과의 연대를 철저히 하는 그런 정부가 들어섰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계속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거 말고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자유진영의 연대와 끈끈한 끈을 이어가야 됩니다. 뭐 경제가 문제다. 중국의 수출을 30% 우리 전체 수출의 30% 이상 하는데 중국과의 어떤 관계가 끊어지면 되겠느냐. 아이고 그런 게 두렵다면요. 그런 게 두렵다면 이게 세상 사는 게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중국과의 수출 문제 있지요. 그러나 일본은요. 일본은 그러면 중국에 수출 많이 안 합니까? 예, 일본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말입니다. 이게 경제적으로선 중국하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서 외교나 안보에서는 철저하게 자유진영과 함께하는. 그러면서 시장을 다변화시켜서 지금 미국은 모든 게 미국 중심의 혹은 자유진영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만의 땅, 우리만의 기회, 대만한테 뺏기지 말고 우리가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장기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